도로를 달리던 차가 순식간에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땅속으로 빠집니다. 횡단보도 한쪽이 움푹 패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안전선을 치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시간인데요. 인천의 환경 관련 이슈, 다양한 정보, 기후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전국에서 요즘에 연이어서 지금 집안 땅꺼짐이죠.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며칠 전이죠. 그 서울의 압구정역에서 인근에 이제 싱크홀하고 도로 침하가 발생을 했고요. 또 같은 날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6번 출구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그 강동구에서 직경 20m, 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을 사거리에서 했는데요. 예. 이 사고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지난 2월 달에 강릉시에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가로 10m 규모의 싱크홀이 일어났습니다. 또 원주에서도 도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000건이 넘는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200건 이상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싱크홀 전국적인 현황 그리고 뭐 통계까지 전해주셨는데 인천 상황 어떻습니까? 인천? 예, 며칠 안 됐습니다. 15일 날 그 저녁 8시경에 부평역에서 횡단보도가 지름 5m, 뭐 깊이 한 10c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도로가 통제가 되기도 했고, 인천시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지하 통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층부의 흙이 얼었다가 녹는, 뭐 요즘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침하가 발생했다. 뭐 물론 정확한 거는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좀 밝혔는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송도에서도 인도가 한 2m 정도 땅 꺼진 현상이 발생을 했고, 뭐 그거는 상수도 간 연결 부위가 폐열돼서 뭐 토사가 유실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서구에서도 검단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지름 뭐 한 15cm 정도의 규모의 이제 땅 꺼짐이 발생을 했고, 뭐 서구에서는 올해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검단역에서 인근에서 싱크홀로 의심되는 그 신고가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싱크홀. 그 일단 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싱크홀이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석회암지대 등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지하수나 지표수에 의해서 유실이 이제 석회암이 되는데, 이때 땅꺼짐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의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석회암 주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탄산칼슘은 산에 잘 녹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빗물이나 지표수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가 녹으면서 약한 산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천천히 이 석회암이 이제 용해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부의 공간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이제 지표면에 노출됐던 석회암이 이 빗물하고 지표수에 녹으면서 땅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는 자연적인 용해형 싱크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얘기 해주셨는데요. 예.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점점 이 빈도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 지하 공간이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강수량이 늘어나는 장마철,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노후 상수관이라든가 지하를 개발하는 과정, 그다음에 굴착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노후 상하수관, 특히 이제 하수관이 많이 외설되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노후 하수관이라고 하면 30년 이상 된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물이 나오면 새어나오면 흐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흙이 쓸려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빈 공간이 생기면 결국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엔 이런 원리로 도시에서 땅꺼짐, 결국 싱크홀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통계를 계속 국토교통부가 잡고 있는데, 도로 침하, 그러니까 집안 침하, 싱크홀의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45%가 좀 넘고 있습니다. 결국엔 결국엔 도시에서는 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의 관리가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하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시공이 불량한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오늘도 뉴스에 이 사고 수습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신안산선 뭐 이런 예.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사 현장이 붕괴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공사가 다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덮은 이후에 충분히 이제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싱크홀 발생하는 이유, 노후 하수 관로, 그리고 지하 공간 공사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공사야 뭐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노후 하수 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수 관정비부터 해야 되는 게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한 46% 정도가 노후 관은이 되어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마철에 지방 침하가 싱크홀이 이제 가속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를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땅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닌 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노후한 이 하수관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의 도로를 전부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우회해야 되는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의 하수관이 5,700km가 넘게 지금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600km 정도가 지금 46% 정도가 96년 이전에 매설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이 넘은 노후관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결국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수관을 묻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꼼꼼하게 묻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관련 전문가들 얘기로는 오접된 경우 상당히 많다라고 예.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 결국에는 행정적으로는 30년이 넘은 하수관은 교체를 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예.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결국엔 시에서는 이 노수관에 대한 교체나 보수 공사를 꾸준히 하고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뭐 이게 결국 그런 걸 하려면 하수도 특별 회계라고 하는 예산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뭐 꾸준히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수도 특별 회계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우기에도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하수 특별 회계의 부채가 6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뭐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400억이 예. 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30년 빈도로 설계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96년 이전이면은 이제 매설된 관로들이 이제 30년이 넘은 노후관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30년? 네네. 예. 그러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 하수관 전체 교체를 하는 게 불가피하고 이제는 예. 땅꺼짐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도시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의 슬러지를 막기 위해서도 하수관 정비가 필요한데 결국 도시계획에서 이런 사회 기본이 되는 네. 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중장기적인 얘기고 예. 그럼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어디에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별로 인공지능, 뭐 보통 AI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장비를 뭐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지반을 탐사하는 것들을 좀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사고를 막기가 좀 역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표 투과 레이더, 뭐 GPR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어떤 집안 침하를 예방하고 또 공공 안전을 확보하겠다. 결국 이게 뭐냐면 지표를 투과한 레이더를 쏴서 이 하수도에 균열이 어디가 생겼는지, 빈 공간이 어디가 생기고 있는지를 예. 확인하고 그런 곳을 좀 미리 대비하기 위한 이런 그 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인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책 마련을 통해서 땅의 시한폭탄이죠. 불안해서 언제 어디가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싱크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장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